미국의 한 보안 카메라 업체에서 서버 문제로 일부 사용자들의 CCTV 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리부의 한 도로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3살 남자아이 실종으로 긴급 앰버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실종된 아이의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 사용이 중단됐던 자율형 보안 로봇이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인터넷 연결 기계와 노트북 대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보통 집안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한 보안 카메라 업체가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에게 각 가정집의 내부 영상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의 보안을 위해 두는 카메라지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 카메라와 홈 CCTV 제조사인 와이즈. 얼마 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결함을 발견해 이를 고치던 중 전용 앱에서 일부 사용자들의 CCTV 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가정집 내부에 설치한 CCTV 영상이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의 수는 1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개인 보안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오히려 사생활을 노출해버린 겁니다. Our privacy risk is almost like a tax that we pay for the convenience of being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of things. 해당 업체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CCTV 영상 시청에 대한 추가 보안 인증 절차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나 스마트홈 기기들은 이같이 보안 사고로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막상 피해자들은 자신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사적인 공간을 제외한 복도나 거실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특히 보안 시스템이 잘 구축된 제조사의 카메라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기기 사용도 사생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It's an actual physical shutter that you can hear click on and off so that you know the camera is not viewing you when you don't want it to be. 또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카메라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접속 기록이나 사용 이력 등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말리부의 한 도로에서 돌과 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산사태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아침 7시 30분쯤 말리부 산악 지역인 피우마 로드가 산사태로 인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로에는 돌과 흙이 갑자기 쏟아지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을 통해 차들이 급정거하는 등 피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통행을 이어가던 도로에 바위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당국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하면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여러 차들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해당 도로를 폐쇄하고 복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충돌 사고로 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대부분의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마데라 카운티의 22번 도로와 7번 도로 인근에서 충돌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밴과 픽업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밴에 타고 있던 7명과 트럭 운전자 1명이 모두 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라이온 팜스라는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밴에 타고 있던 이들은 운전자와 조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21번 도로에서 22번 도로까지 모든 차선을 폐쇄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3살 남자아이가 실종돼 당국이 긴급 알람 메시지인 앰버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위스콘신 경찰국은 지난 20일 매니토워 카운티에서 3살 남자아이인 엘리아 뷰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알람 메시지인 앰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3살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Have been combing through our neighborhoods, parks, wooded areas, and they've been following up on all leads and tips from the public. We still have an active Amber Alert. That Amber Alert for Elijah. Everyone was feeling really hopeful at first. Now I feel like people are getting a little discouraged. 매니토워 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종된 아이의 엄마인 카트리나 바워와 의붓 아버지인 남성 제시 방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실종된 아이의 엄마 바워가 같이 살고 있던 남성 방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용의자 남성 방은 과거 마약 유통 혐의로 6년을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4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던 자율보안 로봇이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샌안토니오시 의회는 논의 끝에 공항의 보안 향상을 위해 10만 9천 달러에 달하는 K5 경찰 로봇을 5년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피트 5인치에 달하는 높이를 가진 이 로봇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영상을 녹화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열 이상 감지 기능과 번호판과 같은 정보를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 당국은 해당 로봇을 공항에 배치함으로써 승객 서비스 개선과 긴급 상황을 더 빠르게 확인해 공항 보안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It is autonomous. It will move on its own. It will identify itself. There will be a command center individual communicating, as you do on a cell phone, with the individual. 한편 당국은 우려되고 있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얼굴 인식 기능과 청취 기능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 로봇이 실내의 안전한 비공개 구역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당 로봇은 뉴욕의 지하철에서 몇 달간 시범 운영되었지만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환경에서 범죄의 적발이나 순찰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로봇으로서의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해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LA시가 12번째 새로운 지역 번호를 승인했습니다. LA시는 새로운 지역 코드 738번을 승인했으며 올해 11월 1일부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번호는 LA시와 베버리힐즈, 패사데나, 글렌데일과 헌팅턴 파크, 잉글우드와 몬트레이 파크를 포함해 20여 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당국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213과 323 번호가 2025년 6월까지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지역 번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시의 상징적인 지역 번호인 213은 1947년도에 만들어졌으며 323 번호는 1998년도에 승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이 앞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핫스팟 기계와 노트북 대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도서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구조계획법의 기금을 받아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핫스팟 기계와 노트북을 대여해주는 커넥트 앤 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트 앤 고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민들은 무료 핫스팟 기계와 노트북을 한 번 임대해서 6주 동안 사용하고 최대 3번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요. 그 Federal American Rescue Plan Act가 있었거든요. 에코노믹 팩트가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도와주고 커뮤니티도 도와주려고 LA 카운티가 이렇게 핫스팟, 랩톱, 와이파이 같은 것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무료 대여 서비스 이외에도 LA 카운티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직업 소개와 전문 기술을 교육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도서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디지털 기계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복스바겐의 일부 차량에서 화재 위험성 문제가 발견돼 미 전역에서 26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복스바겐은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 전역에서 판매된 26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전륜구동 차량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형의 아우디 A3와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2020년형 제타 등 5개 소형 차종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79건의 연료 누출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오는 4월 12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을 통보하고 연료 탱크 내부에 있는 펌프를 무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국 청소년들로 구성된 예능단이 오늘 LA 지역의 고등학교를 찾아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예능교류협회가 주관한 한국예능단원 미주공연에는 무용과 영어 스피치, 미술 등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한국 학생 60여 명이 벨리 아카데미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를 방문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미국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컬처의 영향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습득이라든가 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든가 그런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미국 형 누나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냥 깊게 알게 돼서 좋고요. 저 또한 이제 이 무대에 오르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편 세계예능교류협회 미주공연은 대한민국의 문화 홍보와 한미교류 강화 그리고 차세대 리더 배양을 위한 취지로 3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발리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500개가 넘는데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500개가 넘는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We in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continue to ensure that Putin pays the price for his aggression abroad and repression at home. 전쟁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과 군산 복합 기업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고 북한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북한이 10,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 보냈다면서 북한 컨테이너를 처리한 항구 운영회사와 북한산 무기를 전장으로 운송한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또 나발니 사망의 책임을 물어 나발니가 수감됐던 교도소장과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제재했습니다. These targets are within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its financial system, and it will continue to impose costs on Russia to make it harder to carry out its brutal war and vicious war in Ukraine.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이라는 회사가 러시아와 기계 부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부가 발표한 개인과 기업 등 제재 명단은 4,000개가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해당 기업과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제재가 불법이고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TV토론에서 처음 얼굴을 맞댔지만 입장 차는 조금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엘리트 의식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고 의사협회는 스스로 의료 재난을 만들고 수습하겠다는 건 코미디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첫 TV 공개 토론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양측은 토론회 내내 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처우 문제, 필수 의료 위기 해법까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논의도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그냥 튀쳐나가 버렸단 말이죠. 정부 측에서 초법적인 어떤 제재를 저희들한테 가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욱더 좀 악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비난과 증원폭을 놓고 흥정하듯 이야기할 수 없다는 반론이 부딪혔습니다. 양측의 기자회견에서도 말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나온 한 의사 출연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반대로 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증원 강행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러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는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실까지 가도행진을 하고 다음 달 3일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운동권 청산을 총선 구호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전향한 운동권 출신 인사를 86세대의 야당 중진 의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에 맞불을 놨습니다. 공천 막바지로 접어든 국민의힘은 아직 지역구 의원들의 공천 배제가 한 명도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으로 대표적 운동권 인사였다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국민의힘이 역시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함 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때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나서려다 한 위원장의 낙하산 공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 파문 등으로 출마를 포기한 지역입니다. 정청래와 함은경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함은경은 횟집을 하고 살았잖아요. 정청래는 그걸 계속 울거먹으면서 정치를 자기들 것인 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에선 장 의원의 측근이 단수공천된 걸 놓고 탈락한 예비 후보가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결과가 경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사상 구민 모두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김대식 후보 단수공천 결정 과정엔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간에 1시간 넘는 격론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역구 의원 컷오프 발표는 없지만 경기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과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배제된 서울 강서을의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가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붙을 전망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 사실상 총선 유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계양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과 원희룡 누가 맡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19곳을 시작으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던 법조계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현역 의원 11명 등 공천을 추가로 확정했는데 비이재명계 30 의원이 하위 10% 통보에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의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 윤 당시 총장과 수시로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을 때 징계 절차를 주도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사회비 정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재 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박홍근, 김민석, 박주민, 윤건영 등 서울 현역 의원 11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도봉갑엔 안기령 부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받은 박용진, 윤영찬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강병원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경선을 거치게 됐습니다. 역시 비명계인 오선의 서른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비난하며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노웅래 의원의 농성으로 회의장까지 옮겨야 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며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부 공천 심사와 여론조사 논란을 지적하는 등 지도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그 IRA 불입 한도 및 소득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은 반드시 먼저 유튜브에서 IRA 기본 개념이라는 내용으로 MBC 아메리카에서 올려놓은 내용을 보시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은퇴연금, 즉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6,500불,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불을 불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트래디셔널 IRA에 6,500불 넣고 따로 로스 IRA에 6,500불을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심플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트래디셔널 IRA나 로스 IRA를 개인 연금 플랜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3,000불이 넘으면 넣을 수 없고요. 73,000불에서 83,000불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 6천 불이 넘으면 그 개인 은퇴 구자, 개인 연금에 넣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1만 6천 불에서 14만 6천 불 사이라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각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소득이 10,000불이 넘으면은 개인연금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401k에 뭐 1,000불을 넣든 10,000불을 넣든 상관없이 그 범위에 들어가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3,000불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로스 IRA와 트래디셔널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캘큘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개인 세금 보고 기간인 올해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것이 바로 2023년 거고요. 세금 보고 시 미리 회계사분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면 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분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의 컨트리뷰션 리밋은 2023년보다 500불씩 더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